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세를 보면은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다른 암호화폐들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대시만 약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쯤이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익숙하실 그 이름, 태국의 사이암뱅크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 태국 사이암뱅크에서는 이런 문구, 이런 트윗을 날렸는데 리플을 통해서 가장 싸게 해외 송금을 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보죠. 가장 싸게 보내려면 XRP 써야 되는데 어이, 당신들 이 서비스 언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싸게 보낼 수 있어요? 혹시 XRP를 씁니까? 라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사이암뱅크에서 대답을 해줘요. 이렇게 해주는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 리플사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소식은 아직까지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은 곧 있으면 자세한 소식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글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뭐야, 혹시 뭐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사이암뱅크 같은 경우는 멀티앱 관련된 서비스를 첫 번째로 선보일 은행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태국에서는 지금 현재 4개의 암호화폐가 ICO도 할 수 있는 인정된 암호화폐로 이렇게 선정을 받았는데, 그 목록은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리고 스텔라 루멘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죠. 사이암뱅크 관련된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리플사의 지역 모임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이 사람 태국 사이암뱅크 관계자, 그리고 이 사람은 태국 SEC 관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리플사와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화제가 되었었던 빵영이 방문한 스위스 내셔널뱅크 모임에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태국 중앙은행 장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모르긴 몰라도 이 태국 중앙은행 장이랑 빵영은 이미 인사를 나눈 그런 사이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더욱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죠. 빵영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패널을 이 IMF의 로스 레카와 함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시죠. Retract from some parts of the Southeast Asian market. Siam Commercial is actually solving that and using blockchain and even using digital assets to help solve that problem.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사이암뱅크가 블록체인 기술과 더 나아가서 디지털 자산, 이 암호화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얘네들은 그 전부터 XRP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더불어서 XRP도 사용을 해왔다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지금 준비하지는 못했지만은 또 다른 리플사의 직원 한 분께서 이제 패널에 나와가지고 태국에 있는 사이암뱅크가 XRP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이암뱅크에서 지난번에 블록체인 관련된 패널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사이암뱅크에서 지금 XRP를 쓰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상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무마한 그런 일도 있었죠. 자, 아무튼 이러한 연유들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곧 있으면은 XRP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한껏 부풀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동안에 제 사이암뱅크에서 XRP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빵영이 이야기했죠. 얘네들은 지금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소식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암뱅크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이암뱅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리플넷에 가입을 한 유로넷, 그리고 유로넷의 자회사인 거대한 송금회사 리아머니 트랜스퍼와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아머니 트랜스퍼뿐만 아니라 XRP 테스터인 그 머니그램과 사이암뱅크, 리아머니 트랜스퍼 이렇게 세 군데가 또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리플사의 파트너들 혹은 리플사의 기술을 테스트하는 곳끼리 계속해서 이렇게 또 연관이 되고 있는 재밌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XRP 기축 거래소죠. 이 비트루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토큰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름은 BTR 토큰이 될 것입니다. 아마 BNB 같은 형식의 토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 그러면은 너네 혹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토큰 XRP 레저를 기반으로 만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왜냐면 지금 많은 토큰들이 보통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비트루 같은 경우는 워낙 리플사를 좋아하고 XRP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롭게 만드는 토큰이 XRP 레저 기반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XRP 기반이면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XRP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XRP 기반의 토큰도 나올 수 있다라면은 계속해서 XRP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준비한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톤베이스, 유명한 트레이더기도 한데 이 사람은 비트코인 찬양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컨센서스 2019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또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리플 XRP를 왜 암호화폐로 보는지 모르겠다. XRP는 그냥 리플사의 증권이고 블록체인과 관계가 없으며 쓸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XRP를 공격하는 발언을 또 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 전부터 XRP 커뮤니티 멤버들과 많은 논쟁과 싸움을 해왔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재수없는 이 퍼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퍼드를 보고 이 트위터 사용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그래? 네가 그런 말을 했구나. 나는 나의 미래 자산을 위한 투자를 할 때 이 빵형과 톤베이스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 라고 하면서 이제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을 게시를 했는데 보시면은 빵형 같은 경우는 멋있게 차려입고 XRP에 대해서 리플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이 톤베이스는 굉장히 이상한 옷을 입고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 동네 닭 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만든 듯한 그런 자켓을 입고 셀카를 찍으면서 멋있는 듯한 이렇게 표정을 딱 짓고 있죠. 자, 과연 누가 더 프로페셔널한가? 누가 더 금융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예, 안 봐도 뻔하죠. 이 사람은 톤베이스가 지금 무슨 포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빵형 특집입니다. 빵형이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은행들 중에 더 큰 은행들, 그러니까 은행들 중에 가장 큰 은행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혁신을 받아들일 것이다. 자, 빵형이 이 발언을 어디서 했느냐? 최근에 있었던 레코드 디코드라는 이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도 처음부터 안 들어봤어요. 끝까지 보면은 1시간짜리입니다. 문제는 이 플레이를 하면은 한번 키면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뒤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청취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무튼 이 팟캐스트에서 빵형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또 기사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간추려서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처음에는 빵형이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팟캐스트에서 리플사는 금융기관들과 규제 관계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으며 그것은 현재 금융체계에 반하는 방식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은행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업을 더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리플사를 싫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폼플리아노의 트윗만 봐도 그들은 항상 이렇게 은행들은 사라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암호화폐들의 목적과는 달리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은행들의 작업을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이유를 저희가 조금 더 뒤에 가면은 잠깐 들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그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사가 사업을 하는 방식은 현재 금융체계에 반하는 방식이 아니고 익명의 거래 방식 같은 경우 이제 모네로 등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익명의 거래 및 추적이 불가한 암호화폐 방식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우려 때문에 각 국가나 법 체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는 또한 은행들과 각 국가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은행은 이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그들의 사업을 키우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99%의 은행들이 리플사가 하는 사업에 찬성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융업계는 거대한 몇 개의 은행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는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민주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어서 빵형은 그동안에 금융 분야를 완전하게 독점을 해왔었던 그런 몇 개의 상위 은행들은 이 새로운 기술,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또 80억 달러 상당의 이익을 다른 은행들로부터 취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KYC 및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9%의 은행들이 리플사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티은행 같은 1%들은 반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그들이 그동안에 다른 은행들로부터 갈취라는 표현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걷었던 그런 이익적인 부분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도 결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파이영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은 여기 계신 이분 데이브 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XRP 커뮤니티에서 여러 번 활동을 하시고 계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들었는데 여기서 빵형이 이런 힌트를 날렸다라고 해요. 이 팟캐스트에서 이런 힌트를 날렸는데, 나중에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보여주는 나라들에서는 나중에 그들이 XRP를 통화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힌트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을 그들의 법정 통화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남미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습니다. 각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직접적으로 통화로 만드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 빵형이 이야기를 직접 했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각각의 몇몇 국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강하지 않은 나라의 법정 통화가 XRP로 대체될 수도 있다라는 힌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혼자서 막 오해하고, 아이 토마토 미쳤네, 지금 XRP가 달러를 대체한다고 자식 어디서 헛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막 날뛰시는 분들 또 분명 나올 것 같은데, 그 한국말 모르시는 분들 주변에 물어보시면 돼요. 달러를 대체한다고 말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해드릴 소식으로는 이 크립토 올프님께서 저에게 또 항상 좋은 소식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는데,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에서 다음 달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다 강력해진 국제 규제를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각 거래소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및 거래 내역들을 모아가지고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이 fiatleague라는 웹사이트죠. 저도 몇 번 이렇게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각 나라별로 이제 특정 암호화폐 거래량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된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어제 한국에서 XRP 관련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잠깐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또 한국에 집중되었었습니다. 제가 지금 웹사이트를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한국은 조용하고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주무시는 시간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일본은 이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부디 곧 XRapid과 XRP 사용처에 대한 희소식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덕택에 이 채널은 유지가 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이제 곰탱이 소식으로 곧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